제 실시입니다. 실시. 그래서 시행자가 여기 아까 하셨던 11명 중에서 한 명이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은 이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나서 이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면은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의 시행 방식에는 두 가지, 수용이랑 환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 방식은 아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들이 요거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뭐 별게 없구나. 민간 사업 시행자의 토지 수용과 사용 그 동의가 나오는데, 동의요건 이런 거는 뭐 아직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자는 도시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수용이라는 거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 사업할 때 여기 있는 맨 앞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도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랑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는 맨 처음에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이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은 안 한다고 했죠. 앞에 관리계획 결정되면은 어디서 기반시설을 설치할지가 정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구역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작성하고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면은 실시를 하는데, 이 사람들 요거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람들이니까 몇 가지 혜택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고, 관계 서류를 무상 열람할 수 있고, 공시 송달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사업 지역이 너무 넓을 때는 이 사업 지역을 쪼개가지고 109, 209 뭐 이렇게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이제 결정이 됐을 때는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용인데, 자, 수용을 할 때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일반법. 수용을 할 때는 원칙. 어떤 법을 준용하던가요? 공치법. 기억이 나십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밑에 나오죠. 132페이지 원칙에. 시설사업에서도, 시설사업 할 때도 수용이 한번 나는데, 이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요게 너무 기니까 제가 줄여서 앞으로 공치법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공치법. 그래서 수용이라는 게 딱 4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2번째 나온 겁니다. 2번째 나왔는데, 수용은 항상 요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하는 거, 요게 원칙입니다. 단 특례가 있죠. 특례. 예외적으로. 예외는 요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요게 첫 번째가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가 있고,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 사업 인정 고시는 시설 사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수용은 특권이라고 했죠. 특권. 공익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인정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시점부터 딱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개발 사업 내지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국장한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걸 사업 인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업 인정을 받으면은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그 시점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시설 사업에서는, 시설 사업할 때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은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준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개발계획에 있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그때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주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놔두십시오. 이런 것들은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입니다. 요거는 어느 수용이든지 관계없이 사업을 시행 기간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재결 신청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원칙은 협의한다고 했죠.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은 다시 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재판의 형식으로 결정을 받는다고 했죠. 재판할 때 재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재판의 형식으로 다투는 겁니다. 처음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심판 청구를 하고, 거기서 불복을 하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데서 재판의 형식으로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다투는 거, 요걸 재결 신청이라고 한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 나오는데,
개발법 수용에서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용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사전 현금 보상의 특례로 나오는 게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수용이 나오면은 지금은 이것만 공치법을 준용한다는 거. 이걸 일단 기억하시고, 공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수용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일반법. 원칙 이제 수용이 나오면은 항상 공시법을 준용하는데 각종 그 법들마다 특례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설 사업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거고, 여기 사전 현금 보상의 특례로 나오는 게 이 개발법 수용에서 나오는 토지 상환 채권인데, 요거 한번 해보죠. 시행자가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자. 사업의 시행자가 갑의 토지를 이렇게 수용을 한번 해보죠. 이 사람의 저푸른 초원, 요거를 5억 원어치 수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원칙은 여기 원칙은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용을 하기 전에 미리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 저기 있는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공법에 총 채권이 4번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2번째 나온 겁니다. 도시공객 시설사업에서 매수청구권이라는 걸 배울 때 원칙은 현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이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번째 나오는 채권이 이 토지 상환 채권인 겁니다.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수용 보상금을 원칙은 수용을 하기 전에 미리 5억 원어치 토지를 수용했으면은 5억 원어치 돈을 주는 게 맞습니다.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해서 이 시행자가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거죠. 여기 저 푸른 초원을 택지로 바꿉니다. 택지로 바꿔가지고 조성되는 토지, 조성 토지로 이 5억 원어치에 가름해서 줄 수가 있어요. 수용 보상금에 가름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5억 원어치를 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게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 만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은 이 갑이 채권자니까 시행자인 채무자한테 지급 제시를 하겠죠. 채권에 대해서. 지급 제시를 하면은 그때 이 시행자는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내지는 건축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토지나 건물로 지급하는 거. 요게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수용을 하고 나면은, 수용을 하기 전에, 하고 나서가 아니라 하기 전에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이 다 완료, 이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택지를 만들고 나서 조성된 이 택지로, 토지로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이게 예외적으로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자, 시행자가 발행을 하는데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관계없이 시행자면은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자, 수용이라는 거 내지는 환지가 있는데 5억 원어치 수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5억 원어치 땅을 주면은 이게 수용 같습니까? 땅을 바꿔주는 것 같습니까? 5억 원어치 땅 사가지고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5억 원어치 땅 주면 땅을 바꿔주는 거죠. 그걸 환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건데, 5억 원어치 땅 사서 나중에 공사 다 하고 5억 원어치 땅 주면 이게 수용이 아니라 환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용 보상금 5억 전부에 대해서 발행은 안 되고 일부에 대해서만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이니까 만기가 돼서 지급 제시를 하면은 요 토지 원칙적으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원칙은 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죠. 소유자가 뭐 할 때 발행하겠습니까? 네, 원할 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도 원칙은 돈 줘야 되죠. 매수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할 때는 원칙은 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인데 그것도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이 사람이 원할 때만 채권을 줍니다. 채권을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수용 보상금에 가름해서 수용 보상금의 일부에 대해서 채권으로 지급할 수가 있고 그 채권을 여기 있는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토지 상환 채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전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수용 방식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이렇게 택지를 만드는 겁니다. 택지를 만들어서 이걸 공급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택지를 만들고 나면은 아까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온다고 했죠.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뭐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 막 이렇게 칠해가지고 옆에는 노란색은 뭐 빨간색은 상업용지, 파란색은 뭐 공업용지 이런 식으로 용도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다 개발구역인데 개발 안 하고 그대로 남겨놓는 저 푸른 초원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토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원래의 형태의 토지다 해서 원형지라고 부릅니다. 원형지. 원형지. 원래 형태의 토지다 해서 원형지. 그러니까 이런데 택지를 만든 데는 공사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원래의 저 푸른 초원을 싹 밀어서 택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공사 안 하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놔둬가지고 이걸 그대로 공급을 해줍니다. 이거 원형지 개발하겠다는 사람한테. 이 원형지를 개발하는 사람을 원형지 개발자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조성된 토지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원형지 이거 이 상태 개발되기 이전 상태 그대로 공급합니다. 그대로. 이걸 원형지라고 부릅니다. 원형지. 그 다음에 원형지에 반대되는 개념 이거 공사비 들여가지고 이렇게 택지 조성한 부분 여기를 조성토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답니다. 수용은 원칙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공치법을. 근데 예외적으로 특례로서 공치법을 준용 안 하는 게 있는데 준용 안 하는 거는 이 세 가지. 각각의 시점은 1월 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지금은 사업인정고시가 뭔지 재결 신청이 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업인정고시는 국장한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걸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인정을. 근데 이 인정을 원래는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일정한 시점, 일정한 절차를 이 절차들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은 이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봐준다는 겁니다. 간주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재결 신청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다투는 겁니다. 재판의 형식으로. 이게 재결 신청. 근데 너무 이제 무한대로 주면 안 되니까 일정 기간 안에 이 재결 신청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공치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하는데 이 재결 신청 기간, 도시군 계획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현금 보상의 특례로 발행할 수 있는 게 이 토지 상환 채권인데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원칙은 사전에 현금 보상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요거 토지 상환 채권 1번, 두 번째는 원형지 2번, 세 번째는 조성토지. 요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 여기 있는 원형지, 그 다음에 조성토지. 좀 작은 거는 뭐 선수금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되고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에는 토지 상환 채권, 그리고 개발되기 이전 상태 그대로 공급하는 원형지, 그 다음에 공사비 투입해가지고 택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조성 토지. 그래서 원형지는 원형지를 공급할 때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조금 어려운데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원형지 공급할 때. 그 다음에 승인 받은 대로 원형지를 개발하겠다는 개발업자랑 계약을 맺습니다. 원형지 개발자랑. 그래서 이제 원형지 요 상태로 공급을 합니다. 자, 이런 토지는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싸죠. 공사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개발되기 이전 상태로 그대로 공급합니다. 그럼 가격이 싼 겁니다. 가격이 싸게 사가지고 이 신도시니까 땅값이 올라가겠죠?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가격 싼 땅을 사가지고 여기가 원형지 개발자한테 이걸 준 이유는 자기가 이 원형지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 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준 건데 이거를 싸게 사서 홀랑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일정 기간 이걸 못 팔게끔 하는 겁니다. 못 팔게끔. 그 다음에 원형지를 공급한 원형지 개발자 선정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거 아무나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가격 싼 거. 네, 그래서 공공한테 줍니다. 공공한테. 공공이라든지 그런 사람이랑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무엇이냐?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뭔지는 아시죠? 뜻에 따라서 하는데 뜻에 따라서 그냥 누구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수의계약. 뜻에 따라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개발을 할 사람한테 원칙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경쟁 입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원형지 가격은 원형지 개발자랑 여기 사업 시행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형지 가격 결정 방법 이런 것들이 논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성토지 이거는 조성토지 공사비 들여서 여기는 상업용지 여기는 주거용지 여기는 공업용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A-1블럭 여기 판답니다. 요거 팔 때 어떻게 팔겠습니까? 추첨할까요? 경쟁 입찰할까요? 아니면 수의계약 할까요? 네, 경쟁 입찰. 이 개발업자가 저 푸른 초원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렇게 만들어서 돈 벌려고. 개발업자가 이 사업 공사를 자선 사업 하려고 하진 않겠죠. 돈 벌려고 했으니까 이 땅을 제일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경쟁 입찰합니다. 조성토지는. 근데 예외적으로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당연한 거죠. 내가 공사비 들여서 공사해가지고 제일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토지는 원칙은 경쟁 입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 토지상한채권, 여기 공사비 안 들이고 원래 저 푸른 초원 상태 그대로 공급하는 원형지. 원래 이 형태 그대로 공급하는 토지. 그 다음에 공사비 들여서 공사한 땅. 요거를 조성토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에는. 요게 이제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환지 방식이 나오죠. 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하기가 되게 좀 힘든 게 민법이 조금 돼야 이게 막 이해가 됩니다. 민법 187조, 186조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보죠. 환지 계획의 작성이 나오는데 환지라는 거는 먼저 환지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보죠. 그 앞에 13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131페이지에 맨 밑에 이제 표에 보면은 환지 방식 나오죠. 환지 방식의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 변경, 지막 또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 한답니다. 그러니까 효용 증진을 위해서는 효용 증진.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자, 여기 이런 토지가 있는데 여기는 환지되기 전의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효용도 떨어져 있고 공공시설도 많이 부족한 이런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토지들이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반듯한데 막 이렇게 토지들이 엉망진창으로 막 섞여 있는데 이런 데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효용도 증진시키고 부족하던 공공시설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기를 정비를 하는 겁니다. 정비를. 그래서 환지를 통해서 저런 토지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런 토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지 후 토지가 되죠. 이거는 이전보다는 효용도 증진이 돼 있고 부족하던 공공시설도 늘어나는 겁니다. 요게 환지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막 어지럽게 이렇게 있던 토지를 이렇게 네모 반듯한 토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신도시 만들 때 말고 70년대나 이럴 때 본 적이 있을 텐데. 네? 다 도시에서만 살았습니까? 네, 경지정리 사업할 때. 경지정리. 예전에는 경운기를 안 끌고 소로만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이래도 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대규모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기계가 필요해지고 뭐 콤바인, 트랙터, 경운기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콤바인으로 하면 효율이 떨어지죠. 막 이거 지금은 이제 직선으로 꺼놨지만은 막 이렇게 곡선으로 된 토지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사들여가지고 사들이는 거 아니고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 거죠. 논들을. 이게 경지정리 사업을 그대로 신도시로 만드는데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경지정리, 그렇게 경지정리를 해놓으니까 농로나 수로 같은 것들을 딱 정리하고 기계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니까 되게 효율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을 그대로 이제 신도시 만드는 방식으로 끌어온 거. 요게 바로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자, 그러면은 환지되기 전에 여기 요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 갑은 환지되기 전이랑 환지되고 나서는 요쯤에 뭐 비슷한 위치에 환지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이쯤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환지되기 전 토지랑 환지되고 나서 토지 중에서 면적은 어디가 넓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면적이 더 넓겠죠. 여기 환지 받고 나면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렇겠죠. 왜 줄어들까요? 왜? 네, 부족하던 공공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거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 중에 일부를 내놓는 겁니다. 공공시설 부지로. 그래서 공공시설 부지 때문에 공공시설 부지로 내 땅을 내놨으니까 일부를 내놨으니까 그것 때문에 작게 받는다고 해서 감보라고 그래요. 감보. 감에서 보상받는다. 감보. 공공시설 때문에 작게 받는 데서 공공시설 감보라고 그래요. 감보. 감에서 보상받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지로 바꾸는데 공사비가 들어가겠죠. 공사비도 역시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십시일반에서 내는 겁니다. 그거를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 중에 일부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토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를 채비지로 지정합니다. 채비지. 이건 뭐냐면은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다 라고 해서 채비지라고 합니다.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 막 용어들이 몇 개 나올 겁니다. 환지는. 자,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 그래서 채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 중에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내놓기도 하고 여기 사업 비용으로 내기 위해서 여기를 채비지로 지정을 합니다. 일부씩 다 모아가지고 일부씩 모아서 이렇게 한 구역으로 정해가지고 여기를 채비지로 지정하고 이거를 팝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이 토지 매각 비용을 사업비에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걸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 해서 채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토지를 걷어가지고 이걸 팔아버립니다. 팔아서 그 토지 판 비용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합니다. 이게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그러니까 없던 공공시설을 설치하니까 공공시설 때문에 토지를 작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 비용 돼야 되는데 그 비용을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모아가지고 채비지를 지정하고 이 채비지를 매각을 해서 돈을 마련해서 사업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래서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기도 하죠. 채비지, 감보. 그래서 공공시설 때문에 작게 받기도 하고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감보, 채비지 감보 이렇게 봅니다. 감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공시설 때문에 작게 받고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는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감보율. 그러니까 감보율이 만약에 50%다 하면은 내가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50%를 적용을 받으면은 환지되고 나서는 500제곱미터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5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내지는 채비지로 내놓는 겁니다. 내가 이걸 뭐 다른 말로 토지 부담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토지 부담률. 그래서 공공시설 때문에 작게 받고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고 요거를 감에서 보상한다고 부르는데 그 비율을 감보율 내지는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릅니다. 감보율보다는 토지 부담률이 더 중요합니다. 감보율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부담률. 그래서 기존에 내가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토지 부담률이 50%다 하면은 500제곱미터를 환지되고 나서는 받게 되죠.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공공시설이나 채비지 때문에 작게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조그마한 토지가 하나 있다라고 해보죠. 요거. 이 토지 소유자가 이제 갑인데 저기 면적이 50제곱미터랍니다. 50제곱미터. 자, 그러면은 이 50제곱미터는 토지 부담률을 50%를 적용했을 때 환지되고 나면은 얼마를 받게 됩니까? 25제곱미터를 받게 됩니다. 25제곱미터. 자, 내가 환지되고 나서 받게 되는 면적, 요거를 권리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권리면적. 그 다음에 환지되기 전에 이 면적을 기준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막 용어들이 막 쏟아지죠.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은 안 할 거고 이 정도 할 건데, 자, 환지는 처음에 효용이 떨어져 있고 공공시설도 부족한 요 토지를 환지를 통해 가지고 효용도 증진시키고 공공시설, 부족하던 공공시설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는 환지를 되고 나면은 훨씬 더 작게 받게 됩니다. 근데 가격은 비슷해집니다. 면적은 작아도.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땅값이 올라갈 거니까. 땅값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원칙은 환지되기 전에 내가 토지를 5억 원어치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은 환지되고 나서도 5억짜리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맞춰집니다.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평가식이라고 하는데, 평가식으로 환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할 거고, 일단은 작게 받게 되는데, 작게 받게 되는 이유는 부족하던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공공시설 때문에 감에서 보상을 받고 채비지 때문에 감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감보, 채비지 감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작게 받게 되는 비율, 요거를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감에서 보상받는 비율, 감보율이라고 부릅니다. 감보율. 그 다음에 이 감보율은 똑같은 말로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부담률. 자, 그러면은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조그마한 토지, 50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환지되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면적은 기준면적이라고 합니다. 기준면적. 그 다음에 여기 환지되고 나서 내가 받게 되는 면적, 요거를 권리면적이라고 합니다. 권리면적. 내가 받게 되는 면적은 권리면적. 자, 그러면은 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효용 증진이라고 했는데 25제곱미터는 토지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이 작은 토지들을 다 나눠주다 보면 어떻게? 효용이 떨어지겠죠. 효용이. 이런 것들을, 너무 작은 토지들을 부르는 명칭이 과소토지라고 부릅니다. 과소토지. 과소토지의 기준은 법에서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자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소토지를 100제곱미터로 하자. 우리는 200제곱미터로 하자. 그래서 200제곱미터 밑으로는 환지를 주지 말자라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시행자가 정하는 겁니다. 법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기준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너무 작은 토지, 요거를 과소토지라고 부릅니다. 과소토지. 요거들이 많이 나왔죠. 네, 다시 한번 해보죠. 자, 환지 방식을 하는 목적은 효용에 떨어져 있는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런 토지들을 이렇게 네모 반듯한 토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효용도 떨어져 있고 공공시설도 부족하다가 환지 사업을 통해서 효용도 증진을 시키고 부족하던 공공시설도 여기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환지하고 나서 내지는 환지되기 전 토지보다 환지되고 나서는 나는 당연히 토지를 작게 받게 됩니다.
그거를 감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공공시설 설치 때문에 공공시설 부지로 내 땅을 내놓고 그 다음에 채비지로 내 땅을 내놓고 그래서 공공시설 때문에 작게 받고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는다 해서 공공시설 감보, 채비지 감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감에서 보상받는 비율을 감보율 내지는 토지부담률 이렇게 부릅니다. 토지부담률.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 토지부담률을. 그 다음에 환지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가 있을 거고 환지되고 나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환지되기 전 면적 요거를 기준면적이라고 합니다. 기준면적. 그러니까 기준면적이고 그 토지 부담률 요걸 적용받기 전의 면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준 면적에다가 토지 부담률, 감보율을 적용해가지고 내가 환지되고 나서 받게 되는 면적은 권리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권리 면적. 그 다음에 이거는 환지라는 거는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환지를 하는데 이 권리 면적이 너무 작으면은 작은 토지들 그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했었죠.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중에서 이 분할은 토지를 크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이었습니까? 작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이었습니까? 작게, 그렇죠. 잘게 토지를 쪼개가지고 나눠주면은 난개발, 토지의 효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무 작은 토지들까지도 소유자들한테 다 나눠주다 보면은 효용이 떨어지니까는 이 사람들은 과소 토지로 정해가지고 토지를 안 주고 돈 주고 내보냅니다. 돈 주고. 이걸 청산이라고 하는 청산. 그래서 과소토지라고 부르는 거. 너무 작은 토지들을. 이게 이제 환지에서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올 겁니다. 좀 더 나올 건데,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환지 계획이라는 걸 맨 처음에 작성합니다.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은 현재 1번지 토지 소유자는 누군데 나중에 환지하고 나면은 1번지 토지 소유자한테 환지되고 나서 1번지 몇 제곱미터를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은 겁니다. 누구한테 몇 제곱미터를 주겠다 이런 것들. 그걸 환지 계획입니다. 환지 계획.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정해놓은 대로 나중에 환지 처분을 합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해놓은 대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준공검사를 받고 그대로 환지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지 처분 공고라는 걸 하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은 소유권 변동이라 합니다. 다음 날이 되면 소유권 변동. 변동은 발생, 변경, 뭐 소멸 이런 것들 합해서 변동이라고 부른다. 발변소 뭐 이렇게 부르죠. 발생, 변경, 소멸을 합해서 변동이라고 부르는데 뭐 소유권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가소토지한테는 소유권 안 준다고 했죠. 환지를 지정 안 해줍니다. 그러면 말소가 되죠. 말소가 되겠고 아니면은 소유권이 변경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소유권 변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환지계획 보시면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7가지 기준이 있는데 거기는 거기 133페이지 맨 밑에 원칙 넣어줘. 원칙. 첫 번째는 위치입니다. 위치.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 여기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는 이 땅 근처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요쯤에, 그러니까 이 두 땅의 위치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원래의 형상이 막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이렇게 네모 반듯한 토지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는 요 근처로 환지되고 나서도 저 근처로 줍니다. 이렇게 노란색도 요렇게 노란색 근처 요렇게 주는 겁니다.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제자리 환지라고 해요. 제자리 환지. 원칙적으로는 요 근처 원래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던 땅 위주로 요 근처로 주는 거. 요걸 제자리 환지라고 부릅니다. 제자리 환지. 원칙은 제자리 환지가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위치는 엄청 중요하죠.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가 어딘지에 따라서 내가 받게 되는 토지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내가 제자리 환지를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원을 설치해버리면 여기는 내가 환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위치에서 엄청나게 멀리 이런 데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비환지라고 그러는 비환지. 날비자를 씁니다. 비환지. 환지가 날랐다 해서 비환지라고 부른다. 원칙은 제자리 환지가 원칙인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위치 주변으로 주는 게 원칙, 제자리 환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런데 못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못 줄 수가 있을 때는 환지를 이렇게 훅 날려가지고 비환지, 비환지. 다른 위치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위치는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위치,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 지목도 중요하겠죠. 지목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목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 너무너무 중요하죠. 면적. 내가 기존에 얼마를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서 기준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받게 되는 권리 면적이 달라지니까 이 면적도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질. 토질은 중요할까요? 그렇죠. 자, 여기는 신도시 만드는 겁니다. 신도시. 원래는 저 푸른 초원, 여기 농지였습니다. 농사 지을 때는 이 토질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토질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는 중요한데 어차피 이거 다 뒤에 아파트 지을 건데 토질은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있을까요? 경지 정리 때의 그때의 기준이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흔적이는 흔적. 그러니까 경지 정리할 때는 토질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때의 기준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있는데 지금은 토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 역시 마찬가지. 여기 수도꼭지만 틀면 물 다 나오는데 수리가 중요하지가 않죠. 근데 역시나 이 토질이랑 수리 같은 경우에는 경지 정리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용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용 상황. 이용 상황은 중요합니다. 이용 상황은 내 주변 땅이 도로가 있는지 아니면 공원이 있는지 내 땅의 주변의 이용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땅 옆에 바로 공장이 있다거나 내 땅 옆에 바로 좀 시끄러운 도로 같은 거 있다거나 이러면 토지 가격이 낮을 건데 내 땅 주변이 엄청나게 이제 환경이 좋은 겁니다. 공원이 있다든지 주변에 산도 있고 이렇게 되게 이제 살기 좋은 곳, 양호한 환경일 때, 이럴 때는 토지 가격이 높으니까 주변의 이용 상황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게 환경. 그래서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요 7가지 기준을 가지고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리라고 쓴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게 북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환경. 자, 위지, 면, 토수, 리, 환경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요 7가지 암기하는 거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 7가지 기준을 가지고 환지 계획이란 걸 작성합니다. 환지 계획.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의 내용이 그 위에 박스에 나오죠. 박스에. 이건 지금은 안 외웁니다. 근데 나중에는 외울 건데 첫 번째 환지 계획에 들어가야 될 게 환지 설계입니다. 환지 설계. 환지 설계는 누구한테 얼마를 줄지 이런 것들입니다. 환지 설계. 누구한테 몇 제곱미터를 줄지 이런 것들. 그게 환지 설계고 그 다음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입니다.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는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받게 되는 걸까요? 받게 된 거. 그렇죠.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1번지는 갑이 갖고 2번지는 일이 갖고 3번지는 병이 갖고 이런 것들.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환지하고 나서 환지명세. 봅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마다 각각 누가 받게 될지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라고 나오죠. 거기 지금 133페이지 메뉴에 있는 박스 보는 겁니다. 133페이지 맨 위에 박스. 네, 페이지 숫자는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거기 맨 위에 보시면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는 내가 환지 받고 난 후일까요? 아니면 환지 받기 전일까요? 청산대상 토지명세.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입니다. 요거 좀 이따가 간략하게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비지 보류지명세, 사업비용,
사업 비용입니다.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 다음에 입체 환지라는 게 나오는데 입체 환지를 좀 이따가 따로 설명드리죠. 자, 여기 환지 계획을 간략하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지되기 전이 있죠. 환지되기 전. 그러니까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환지하고 나서 환지 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가 여기 쭉 나옵니다. 자, 1번지 토지는 갑이 5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A라는 저당권자가 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토지 부담률을 50%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과소 토지는 토지 안 준다라고 했죠. 요거는 200제곱미터로 설정을 해보죠. 자, 500제곱미터를 환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토지 부담률 50%를 적용하면은 얼마를 받게 됩니까? 네, 250제곱미터. 1번지 환지되고 나서 1번지 토지를 250제곱미터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이 기준을 100% 그대로 적용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거 위치나 면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받았죠. 그대로 100%. 100% 그대로 적용받은 요거를 적응환지라고 부릅니다. 적응환지. 적응환지. 지금은 그냥 한번 들어놓으십시오. 1월달에 또 똑같이 하겠습니다. 똑같이 용어 설명을. 그 다음에 2번지 토지는 을이라는 사람이 3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환지되고 나면은 얼마를 받게 됩니까? 150제곱미터. 환지되고 나서 2번지 토지를 150제곱미터 받게 되죠. 아! 이 사람은 과소토지의 기준을 걸렸습니다. 이 사람도 토지 안 준다라고 했죠. 이걸 환지부지정이라고 부릅니다. 환지부지정. 환지를 안 주는 겁니다. 근데 환지 안 주는 이유가 과소토지라서 환지 안 주죠. 그래서 과소토지에 의한 환지부지정이라고 부릅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환지는 처음 접할 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용어들이 막 많이 나와서. 근데 일단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지금 들어놓으십시오. 쓰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 근데 이 사람한테 토지를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과소토지라서 작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환지구역 안에서 환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땅이 작아서 안 준답니다. 환지 부지정을 하는 거죠. 나는 왜 환지 안 주는데? 이러니까 네 땅 작으니까 안 준다. 이러면 참겠습니까? 엎어버리겠습니까? 그렇죠. 작아서 안 준다니까. 이거는 작아서 토지를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안 주는 겁니다. 효용이 떨어질까봐. 그러면 이 사람이 효용만 증진시킬 수 있으면 안 줄 이유가 없죠. 그럼 이 사람은 과소토지의 기준을 넘기면은 환지를 주면 되겠죠. 50제곱미터 어디서 더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지가 작아서 안 주는 게 아니라 효용이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50제곱미터를 더 사와가지고 200제곱미터를 맞춰주면 이 사람한테는 안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150제곱미터를 받아야 되는데 50제곱미터를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았죠. 증환지. 더 받았으니까 증환지. 그 다음에 자, 3번지 토지는 병이 50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5000제곱미터를 소유한 사람이 자, 토지 부담률 50%를 적용받으면 얼마를 받게 됩니까? 5000에 50%면? 네, 2500. 그래서 3번지. 숫자가 커지면 좀 어렵습니까? 2500제곱미터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2500제곱미터까지는 좀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2000제곱미터만 땅으로 받고 500제곱미터는 돈으로 받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2000제곱미터만 받고 500제곱미터를 작게 받았죠. 작게 받은 거 뭐라 부를까요? 네, 더 받으면 증환지, 덜 받으면 가만지. 너무 쉽죠? 가만지. 덜 받으면 이건 노란색으로 쓸까요? 덜 받으면 증환지, 덜 받으면 가만지, 안 받으면 환지 부지정. 더 받으면 증환지, 덜 받으면 과만지, 안 받으면 환지 부지정. 이렇게 더 받으면 증환지, 덜 받으면 과만지, 안 받으면 환지 부지정. 이렇게
환지 부지정. 그 다음에 이걸 그 100% 요 환지 계획의 기준, 위지면 토수리 환경 요 7가지의 기준을 100% 그대로 적용하면은 적응 환지. 원칙은 적응 환지. 100% 그대로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더 주면 증환지, 덜 주면 감환지, 안 주면 환지 부지정. 요렇게 환지 부지정. 이렇게 더 주면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안 줄 수도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더 주면 증환지, 덜 주면 감환지, 그 다음에 안 주면 환지 부지정.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주고 덜 주고 안 주고 이런 사람들은 차익을 계산을 해야겠죠. 요거를 청산한다 그러면 청산한다. 더 준 사람한테는 돈 받아야 될 거고 덜 준 사람한테는 돈 내줘야 될 거고 안 준 사람한테도 돈 내줘야겠죠. 과부족분에서 나머지 환지 처분하고 나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고 나면은 과부족분에 대해서 여기 청산을 합니다. 청산. 이렇게 나머지 뭐 등기라는 절차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민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하고. 그러니까 더 받고 덜 받고 안 받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고서 마지막 청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청산 절차. 자, 한 번만 더 해보죠. 처음부터. 환지라는 거는 효용이 떨어져 있고 공공시설도 부족한 이런 토지들에 대해서 효용도 증진을 시키고 공공시설도 부족하던 공공시설도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환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환지되기 전 토지보다는 내가 환지되고 나서 면적이 원칙적으로는 좀 작게 받게 됩니다. 요거를 감보라고 부르는데 감보 받는 이유는 공공시설 때문에 감에서 보상받고 채비지 때문에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습니다. 자, 이 감보, 작게 받는 비율을 감보율 내지는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토지 부담률.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기준면적이라고, 기준면적. 그 다음에 환지되고 나서 토지 부담률을 적용해서 내가 받게 되는 면적을 권리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권리면적. 그 다음에 너무 작은 토지를 여기 과소토지라고 부릅니다. 과소토지.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7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지일,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요 7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환지 계획의 내용이 있습니다.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첫 번째는 환지 설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내가 받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필지별, 필지별로 권리, 여기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까지도 표시를 해줍니다. 환지되기 전에는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 뭐 비용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입체 환지라는 거는 1, 2월 달에 하죠. 입체 환지는 그러니까 원칙은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입니다. 근데 입체 환지는 평평한 토지를 입체적인 건물을 지어서 바꿔주는 거, 이게 입체환지입니다. 원칙은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는 거, 이걸 평면환지라고 부른다. 평평한 토지를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면 평면환지. 근데 평평한 토지를 입체적인 건물을 지어서 이 구분 소유권을 지급하는 거, 요게 입체환지입니다. 원칙은 평평한 토지를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는 평면환지가 원칙인데 평평한 토지에서 입체적인 건물 지어서 요 구분 소유권을 지급하면 요게 입체환지. 그래서 요까지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환지. 처음 들으면은 정말 외계어들이 속출을 하죠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민법이 조금 되고 나면은 이해가 훨씬 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담보물건의 뭐 수반성도 배워야 되고 이렇습니다. 막 저당권이 그대로 따라오고 이런 것들이 아직 모르니까 이게 더 이상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요까지 용어들만 기억하십시오. 용어들만. 환지에서 쓰는 용어들이 대충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뭐 채비지, 뭐 보류지는 제가 좀 이따 다른 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류지는 아직 말씀 안 드렸고 채비지, 뭐 권리면적, 기준면적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건 기준면적은 잘 안 쓰이고 권리면적, 그 다음에 과소토지, 그 다음에 토지 부담률. 그 다음에 여기 요 기준 7가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환지를 해주면은 적응환지. 그 다음에 더 주면 증환지.
덜 주면 감한지, 안 주면 환지, 부지정. 이렇게 요 정도. 그 다음에 원칙, 환지를 해줄 때는 여기 제자리에다 주는 제자리 환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여기 못 줄 때는 멀리 줄 수도 있다는 거. 제자리 환지가 원칙인데 비환지 할 수도 있다. 뭐 제자리 환지, 비환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실제 이제 나가 보시면은 이런 용어들을 쓰긴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안 쓰고 칠판에 써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은 도시개발과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 수업이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마지막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라서. 저는 뭐 수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약속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뭐 그런데 뭐 인문과정 때는 건축법, 주택법은 굳이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만 드릴 거고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국계법, 만약에 공법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국계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